운동 후 얼음물에 들어가거나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운동 후 이런 냉각요법이 어떤 구체적인 이점이 있는지 트레이닝에 관련된 측면에서만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운동 후 냉수 침수요법에 대한 52개 무작위 대조 연구를 확인한 메타 분석 연구입니다. 운동 후 24에서 72시간 후에 찾아오는 지연성 근육통 및 크레아틴 키나제에 대한 냉수 침수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크레아틴 키나제는 격렬한 운동 후 근육 손상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흔히 사용되는 바이오마커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냉수 침수요법은 지연성 근육통을 감소시키고 크레아틴 키나제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편심 운동과 고강도 운동 모두에서 인지된 회복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특히 고강도 운동 후 회복을 위해 냉수 침수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을 나타내며 근력이 아닌 파워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적 근력보다는 동적 움직임에 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이런 냉수 침수가 근비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명의 남성이 7주 동안 주 3회 저항 운동을 수행했고 각 세션 후 냉수 침수를 10도씨에서 15분 수행한 냉수 침수 그룹, 23도씨에서 15분 수동적 회복, 가만히 회복한 대조군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냉수 침수가 저항 훈련으로 유도된 근섬유 비대를 둔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최대 근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비대가 필요한 경우 운동 후 냉수 침수는 피하는 것이 권장되겠습니다. 이는 냉수 침수에서 근섬유 성장이 둔화되어도 반드시 근력 발달이 손상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시사합니다. 냉수 침수는 가만히 쉬는 수동적 회복에 비해 근육통을 줄이며 근육 손상을 암시할 수 있는 혈청 크레아틴 키나제 농도를 감소시키고 특히 고강도 운동 후 인지된 회복을 개선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훈련 후 냉수 침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동적 회복보다 유익하고 더 낫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비대를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며 정적 근력 운동보다는 동적 파워 운동이나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냉수 침수 요법을 매번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찬물 샤워를 대신하게 되는데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같은 유익한 효과가 있을까요? 운동 후 찬물 샤워를 통한 고의적인 추위 노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는데요. 그중 한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더위 속에서 고강도 사이클링을 한 후 회복에 대한 냉수 샤워의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도씨 온도에서 15분 동안의 찬물 샤워는 더운 환경에서 운동 후 회복하는 동안 신부 체온,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찬물 샤워는 가만히 쉬는 수동 회복에 비해 30분 후에 심박수 회복을 더 빠르게 촉진하여 편안한 감각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연구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항 운동 중에는 신부 체온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열 스트레스로 인해 당연히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연구는 저항 운동 세트 사이에 손바닥을 냉각하면 근력이나 훈련 볼륨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까지 영상을 올리고 휴가를 가게 돼가지고 2주간은 영상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푹 쉬고 와서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